참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예민한 기질의 성인들이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집에 오면은 멘탈이 탈탈 털리고 또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진이 쭉 빠지고 또 남들이 한 말을 하루 종일 곱씹기도 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오늘 제 성격 검사 결과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민한 기질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쌤의 에듀체리. 네, 제가 받은 검사는 CPI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성격 검사를 받게 되고 나름 되게 충격을 먹은 일이 있어서 영상으로 남겨야지 했던 것을 지금에서야 남기게 되었어요. 이 CPI 성격 검사는요, 총 18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도성, 사교성, 자신감, 책임의식, 자기 통제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각 항목별로 평균적인 수치가 한 50 정도예요. 0에서 100 중에서 50 정도면 평균이다. 괜찮다. 이런 건데 제가 다른 것들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 하나의 항목은 정말 탑으로 이렇게 쭉 올라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징적으로 누가 봐도 저는 참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림을 보면서 제 결과 수치를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공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민하고 좀 까다로운 기질의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예민한 기질의 성인들이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저의 성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결과 수치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도성 37, 지위 상승 32, 사교성 33, 표현력 31, 자신감 33, 자기 통제력 33, 관용성 30, 동조성 30, 수능적 성취 37, 독립적 성취 43, 예민성 42, 융통성 41, 그리고 딱 하나, 여성 지향성이 70입니다. 결과지 수치 전반적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인관계 영역입니다. 저는 주도성, 사교성, 표현력, 지위 상승 이 네 가지가 모두 3에서 33 정도예요. 이게 낮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좀 찾아봤더니 무리를 이끌거나 앞에 나서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고 낯설어하고 또 주목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좀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찍는 거니까 남들 앞에서 제가 대중에게 연설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카메라를 대고 이야기하는 거랑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중에게 말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나서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성향의 사람이다. 저한테 발표를 시키거나 학창시절에 직장에서도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그렇게 전 떨리고 정말 목소리가 떨리고 아직까지 긴장이 되고 약간 공황장애인가? 내가 이럴 정도로 긴장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이 거의 10년이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회의할 때 의견을 게시하거나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다 알고 있고 업무 플로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떨고 뭔가 주눅 드는 걸까?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검사지 결과를 보면서 내가 원래 좀 이런 성향의 이런 성격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그렇습니다. 제 성격에 어떤 요소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 배경 때문인지 타고난 기질 때문인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지고요. 그리고 저는 수업을 좋아하지만 제가 학생들이랑 연결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제가 주인공으로 쇼맨십 있게 수업을 리드하고 이런 편은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좀 상담을 하고 이런 시간을 좋아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굉장히 멋진 흡입력 있고 퍼포먼스적인 그런 수업을 하는 교사는 또 아니다라는 자아 비판을 또 해봅니다. 네, 두 번째는 규범 적응 영역이에요. 자기감, 자기 통제력, 관용성, 동조성 이런 항목들이 제가 30에서 33 정도로 좀 낮은데요. 특히 동조성이 30이에요. 굉장히 낮은데요. 다수의 의견을 좀 따르기 힘들어한다.
동조하기 어려워한다 이런 성향이 있고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성격이 제가 아니에요. 고집이 있는 거죠. 자기 내면의 기준이 뚜렷해서 외부 기대에 그냥 맞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집단 내에서 살아가려면 좀 에너지가 드니까 나는 싫지만 또 때로는 맞춰줘야 하는 순간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에너지의 고갈,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좀 직장 생활 내내 소진이 좀 심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일 좀 힘들다. 더 유독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했었던. 다음은 세 번째 영역, 성취의 영역입니다. 이제 좀 흥미로워집니다. 수능적 성취 영역은 37, 독립적 성취는 43. 그래서 수능적 성취는 내가 어떤 구조 안에서 규칙을 따르면서 성과를 내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고요. 독립적 성취는 스스로 방향을 내가 잡고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인데요. 저는 독립적인 성취가 좀 높은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누가 뭘 시키는 거는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정해서 해야 한다. 그런 성향이 조금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또 책 쓰기, 강의, 채널 운영 이런 것들은 제가 주도적으로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퍼포먼스도 잘 나고 또 에너지도 좀 덜 들고 즐겁고 선순환의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았다는 거죠, 유튜브는. 예민성 영역이 42, 융통성 영역이 이 두 항목이 여성 지향성을 빼면은 결과에서 제일 높아요. 예민성이 높다는 거는 감각이 좀 세밀하게 열려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작은 변화, 미묘한 감정, 분위기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융통성이 높다라는 것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양한 관점에 좀 열려 있고 좀 경직된 사고보다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선호한다. 창작, 유튜브 운영, 글쓰기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여성 지향성이 70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성적이다?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여성 지향성의 영역의 해석이 뭐냐면 감정과 관계에 민감하고 타인의 감정을 세밀하게 읽을 수 있으며 공감을 통해 연결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의 감정을 좀 억누르기보다는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이게 점수가 혼자 탁 튀는데 나머지 항목들이 사회적 기대에 얼마나 맞추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라면 여성 지향성 항목은 나의 감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들은 제가 다 50% 미만인데 이것만 70이라는 거는 사회적 틀에는 사회적 규범에는 제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내면은 굉장히 풍부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에 부적응하는 인물이고 또 내면은 잘 살아있다.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참 예민한 기질의 사람이구나. 까다로운 기질의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민한 기질의 사람들을 부르는 학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HSP입니다. Highly Sensitive Person 이란 뜻인데요. 고감각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예민한 기질의 사람들, 고감각자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체크리스트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것들을 제가 좀 추려서 대표적인 것들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미 제가 한번 살펴봤고 난 진짜 예민한 사람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물론 의사는 아니지만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제가 저를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좀 예민한 기질의 성인인가? 라는 것을 좀 의심을 하셨을 테니까 자, 체크리스트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음이나 냄새, 빛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카페에서 옆 테이블의 대화 소리가 내가 엄청 잘 들린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밝거나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유독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저는 바로 하나 나왔네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말 안 해도 금방 잘 알아차립니다.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 목소리 톤, 뉘앙스, 침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의도와 지금 감정, 태도를 잘 캐치하는 능력이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유독 지쳐 보이고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들, 학생들을 잘 캐치합니다. 제가 또 그런 건 제가 잘 해서 이런 부분이 또 강점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체크리스트.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잘 못 보고 또 한동안 보면은 좀 잊기가 어려워요. 저도 완전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런 영화나 좀 잔인한 장면들, 자극적인 것들은 아예 보지를 않아요. 제가 나오면은 귀를 막거나 뭐 눈을 가리거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요. 겁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전 되게 담대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많아지면 오버로드 되면은 압도당해가지고 정신을 좀 못 차린다. 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잘 못하는 성향이 있다. 제가 완전 그렇습니다. 이게 게으른 게 아니고 또 뭐 어떤 능력의 부족이 아니고 그런 거를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예민한 거예요, 성격이. 제 스스로 이제 자책을 하자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술, 음악, 자연 뭐 이런 것들에 유독 깊은 감동을 받고요. 제가 딱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미술관 가는 거, 또 자연에서 뭐 뛰어노는 거, 아이들이 공원에서 노는 모습을 제가 관찰하는 거, 음악 연주회 가는 것도 사랑합니다. 이런 예술에 대한 조예가 좀 깊다. 여섯 번째 특징은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느라 내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좀 강점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진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살면서 요 부분에서는 좀 많이 깎여서 요즘은 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힘든 경우까지는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또 제 가정, 저의 아이들, 남편, 부모님 이런 한정된 가족 관계에만 깊게 치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고감각자, 예민한 기질의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깊게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민한 사람이 외향적일 수도 있어요. 외향성과 내향성과 상관이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요. 다음 여덟 번째, 실수를 좀 오래 기억하고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그렇습니다. 자책을 좀 많이 해서 그게 또 어떨 때는 저를 채찍질하는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감정을 갉아먹게 하는 좋지 않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좀 이게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갑자기 막 자다가 악몽을 꾸기도 하고 트라우마처럼 깊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아홉 번째 특징, 여러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면은 좀 기가 빨린다고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죠. 다음 열 번째,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좀 많이 담아두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시죠? 자, 이 10개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이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종합해서 몇 가지만 불러드린 건데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나도 이렇게 기질검사를, 성격검사를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료 셀프 체크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이 예민한 사람들, 고감각자 연구 분야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일레인 아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 가면은 HSP, 우리 이런 기질의 사람들에 대한 자가 진단 리스트가 있어요. 구글에 가면은 HSP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바로 나옵니다. 치면 나옵니다. 27개 문항인데 10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 번역도 있고 또 번역기 돌리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성격이나 기질 때문에 좀 힘들다, 사는 게 좀 피곤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심리상담센터나 아니면 정신과나 이런 데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제 성격을 제가 이제 뭐 짧게나마 간단한 이 체크리스트로 알아보니까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고민들이 많이 해결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게 뭐 솔루션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좀 나를 좀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우선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는 게 좀 편해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격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민한 기질의 사람들, 저처럼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민한 기질이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같이 예민한 기질 때문에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분, 또 나는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걸 좀 고치고 싶어. 어떻게 우리 살아가야 할지 평생의 길을 좀 찾아보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영상도 좀 기대를 해주세요. 제가 예민한 기질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찰과 또 연구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씩 자세하게 예민한 기질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